안녕하십니까. 머리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교야구 유망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교야구 메이저 대회가 끝날 때마다 국내 최고의 아마야구 전문 채널이죠. 야반도지의 유효상 대표 그리고 손윤 아마야구 전문 칼럼니스트와 고교야구 선수들의 랭킹에 대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5월 26일 야반도지의 올해 두 번째 고교야구 랭킹이 공개가 됩니다. 공개에 앞서 손윤 칼럼니스트와 최근 끝난 황금사자기 야구대회에 대한 간략 리뷰 그리고 올해 상위픽에 예상되는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니볼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정세영 기자가 운영하는 야구 전문 채널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버튼 지금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바로 손윤 형님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아마야구 최고 수조 야반도지의 손윤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두 번째 고교야구 랭킹이 내일 발표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장 최근에 끝난 황금사자기 대회 리뷰 형식으로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형님, 이번 대회는 성남고가 우승을 차지했죠. 황금사자기 총평 좀 해주시면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도 그렇고 최근 경향인데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팀들이 아무래도 유급한 선수나 부상자가 복귀하고 그리고 또 전반기 주말 리그에서 좀 드러난 약점들 있잖아요. 그걸 메우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상당수 대부분 팀들이 청룡기에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황금사자기 나오는 팀들의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아마 대회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황금사자기에서는 이변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점에서. 맞아요. 그래서 원래도 무조건 이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물건구가 4강에 올랐는데 투타에서 짜임새 좋은 물건구가 4강에 올랐고 또 경기고라든지 창원공고 야구단이 대구고라든지 강호들 우승 후보들을 또 다 꺾어버렸거든요. 그런 점도 눈에 띄고 방금 이제 정세영 기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성남고가 대단한 슈퍼스타는 없어도 투타에서 안정된 전력을 하면서 황금사자기에서만 55년 만이잖아요. 또 전국 대회 기준으로는 2004년 청룡기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혁 감독님이 좀 이제 2001년에 부임했는데 참 힘든 시기도 있었고 그런 쪽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굵은 눈물을 흘린 게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회가 끝난 뒤 올해 투수 자원이 지난해보다는 좀 못하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투수 자원만 본다면 아무래도 지난해와 비교하면 150km 이상 던지는 투수가 원래는 작년보다 적고요. 그리고 또 투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야수총도 두텁지 않은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는. 황금사자기에서 150을 넘긴 투수는 단 3명입니다. 3명. 광주일고 김성준 선수, 경기항공고 양우진 선수, 청주고의 정다운 투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이야기하지만 목동이나 신월에서 트랙맨이나 이런 쪽에서 기준점을 삼거든요. 어떤 구속이나 이런 걸. 그런 쪽으로 본다면 실제 이마트배까지 다 합쳐도 원래 목동에서 150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현재로는 이세 선수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도 그 평균 구속을 보면 그래도 140에서 145km를 꾸준히 던지는 선수들은 지난해보다는 또 더 많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다만 평균 구속이 아니라 최고 구속이겠죠. 최고 구속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등학생이고 이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가면 아무래도 구속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도 그랬고 사실은 모 관계자가 저한테 이야기한 거는 이제 투수들이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140 이상을 던지는 투수가 많아가지고 부상이 우려될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145km 안팎의 투수는 지난해보다 많고 140 이상은 좀 약간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는데 140 이상 각 팀에 최소한 한두 명은 있는 느낌입니다. 한두 명은 있는 느낌이다. 그리고 이번 대회 아까 사전에 좀 얘기 나누시다가 선수들 응원 문화에 대해서 황금사자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뭐 원래 신세계 이마트배 때도 그렇고 뭐 지난해도 응원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특히 원래 더더욱 좀 유독 더 심해진 느낌인데요. 선수들의 세리머니라든지 응원문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 선수들이 플레이가 아닌 세리머니에 정신을 팔 때가 한 경기에서 여러 차례가 나왔거든요. 뭐 예. 예를 들면 장타를 쳤는데 그 타자 주자가 1루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세리머니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3루를 노려본다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세리머니를 해보니까 예. 많이 가면 2루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벤치에서는 아웃카운트 번트라는 작전, 아웃카운트를 하나를 주고 한 베이스를 더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실제 이제 아마추어하고 이제 프로의 퓨처스를 잘하는 모 관계자는 신인 선수가 들어왔을 때 가장 깜짝 놀라는 게 뭐 기본기를 잘 모른다, 뭐 캐치볼이나 이런 거 제대로 하는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이해하지 못하는 선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단순히 이제 뭐 치고 던지는 거는 내선장 영향으로 과거보다 좋아졌지만 예. 야구라는 게 상황이 여러 가지 벌어지잖아요. 그 그렇죠. 상황에 자기가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야구가 멀리 치거나 빠르게 던지기를 다투는 스포츠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초등학교 뭐 만약에 야구를 4학년 때 시작했다면 고교 3학년 때까지 한 뭐 몇백 경기 뭐 수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 그런 경험들이 자신의 자산이 되지 않았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선수들이 벤치에서 응원하는 뭐 특히 저학년이라든지 이제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선수들이 응원하는 모습들이 보면 이제 니틀 야구나 초등학교 때 하던 걸 지금 현재 고3, 고등학교 올라서 또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 관계자는 이런 말을, 뭐 제가 그 말을 하니까 모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구 수준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건 좀 극단적으로 이제 좀 선서를 한 거지만 그런 점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벤치에 들어갈 수 있는 엔트리도 뭐 30명이면 30명, 뭐 좀 35명이면 35명 이렇게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진짜 응원하고 싶으면 관중석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 앉아가지고 뭐 일본이든 미국처럼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뭐 지도자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초등이나 니틀 때부터 경기에서 이제 만약에 벤치라든지 혹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지켜볼 때 무엇을 봐야 되는지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룰이라든지 야구 규칙이랑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지도, 교육도 좀 많이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팬들이 좀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올해 상위 지명 선수들, 뭐 양우진, 김민준, 김현수, 뭐 김성준 선수야 이제 텍사스 입단이 확정됐고, 상위 지명 선수 후보로 좀 꼽아주시면 좀 어떤 선수가 있어요? 뭐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우진 선수는 팀은 1회전 탈락했지만 정말 150km의 빠른 공과 뭐 변화구도 좋았고 제구도 좋았거든요. 그런 쪽에서 양우진 선수의 평가가 올라갔고 대구고 김민준 선수는 조금은 구속 자체만 본다면 지난해는 뭐 140 후반대를 좀 147 이상을 꾸준히 좀 던지는 느낌이었는데 올 시즌은 전반적으로 한 144 뭐 중반대에 좀 꾸준히 던지는 느낌이에요. 좀 구속은 하락했지만 이 선수가 슬라이드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경기 운영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올 시즌 가장 큰 투수 쪽에서 다크호스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선수가 광남구 BC의 김현수 투수입니다. 이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오면서 투수를 시작했는데 이제 키도 그렇게 그러면서 좀 고등학교 들어서 크게 자랐고 그러면서 140 중후반대 뭐 146, 뭐 7 이렇게 던지고 제구도 상당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성장세가 가파르고 또 투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다는 쪽 그리고 체격 조건도 좋다는 쪽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잘 프로에 가서 육성한다면 대형 투수가 될 수 있는 제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1차 파워 랭킹 때
그 북일고 네. 박현준 선수가 1등이었잖아요. 1위였던 예, 걸로 알고 그렇죠. 있는데 박현준 선수는 좀 어떻습니까? 박준현 선수. 예. 예. 최근 이제 연습 경기에서 북일고가 연습 경기를 가졌는데 무려 157km를 던졌습니다. 네. 그러면 박준현 선수의 원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150 이상이라든지 이 구속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던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구가 작년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불안했거든요. 날리는 공도 많았고 제구가 좀 스트라이커 존 근처에서 노는 공보다 그것을 벗어나는 공이 많았는데 올 시즌은 그래도 스트라이커 존 근처에서 많은 공들이 들어간다는 쪽에서 지금 현재로는 김성준 선수가 빠진 상황이라고 감안한다면 지금 현 시점으로는 전체 1번에 가장 가까운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1번에 가장 가깝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김성준 선수가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 입단을 확정을 했는데 올해 메이저리그에 직행하는 고교생 선수들이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될 것 갈까요? 김성준 선수가 130만 달러. 네. 실질적으로 2018년 배지한 선수 이후로 이제 세 자릿수 계약금을 받은 선수가 됐거든요. 네.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은 거잖아요. 네. 100만 달러 이하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다른 선수들도 만약에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 선수들도 김성준 선수만큼의 금액을 받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좀 미국 구단도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김성준 선수가 간 영향으로 다른 선수가 가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보면 올 시즌 초반 시즌 시작하기 전에도 본다면 미국 구단들에서 부사장급이라든지 고위 관계자가 계속 한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 관계자들, 특히 부사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날 마음에 들면은 그날 바로 영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본다면 최대 2명 정도는 그러니까 2명. 여기서 2명은 상위 KBO 드래프트에 나온다면 상위 지명 받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2명 정도는 더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2명 정도는 더 나갈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수 쪽 짚어봤는데요. 야수 쪽에는 상위 지명 후보는 또 누구를 좀 꼽으시겠어요? 이번 대회 황금 사자기로만 좀 국한해서 본다면 확실히 이제 신재인 선수가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한국에서는 나올 수 없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쿠바 선수 같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진짜 거기에 가장 가까운 운동 능력이 있는데 이 선수가 1학년 때까지 타격이 좋다가 2학년 때 올 시즌 초반까지 신세계 이마트배까지 상당히 타격 부진에 시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 관계자는 보통 슬럼프라는 게 한 대회라든지 두 대회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이런 짧은 기간이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2년 가까이 부진한 걸 이걸 슬럼프라고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정도로 타격이 부진했는데 황금사자기에서 약간 타격 폼을 수정하면서 타격이 살아나면서 아마 지금 현재로는 야수 중에서는 가장 먼저 뽑힐 확률이 높고 상황에 따라서는 작년 이제 두산이 이제 야수를 1라운드에 지명했잖아요. 박준순 선수를요. 박준순 선수에 이어서 1라운드 지명자가 될 확률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유신고에 오재훈 선수라고 외야수가 있거든요. 빠르고 타격 잘하는 선수, 수비도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일찍 뽑힐 수 있다. 팀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 팀의 외야 수비라든지 공수주를 받쳐줄 수 있는 선수가 급한 팀이라면 이 드래프트라는 게 팬들이나
뭐 학부모나 이런 쪽에서는 좀 착각을 하는데 실력 순서대로 뽑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한 3명, 두세 명 정도 맞아요. 실력 순서고 나머지는 팀 상황이라든지 이 선수가 우리 팀이 한 바퀴 돌았을 때, 우리 팀이 지명하고 9번 다른 팀들이 지명하고 다시 순번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 그때 지명한다는 전략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뭐 오재원 선수가 생각보다 좀 더 앞에서 뽑힐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선수 이름은 꼭 기억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그 투수들이요, 키가 좀 작은 투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뭐 정세현 기자님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용인시 야구단의 최요한 선수라든지 청주고의 정다운 선수, 그리고 유신고의 이준서 선수, 세강고의 김태원 선수 등 키는 작아도 정말 강한 공을 꾸준히 던지는 투수가 많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방금 언급한 선수들은 제구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뭐 이제 스카우트 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상당히 주목해서 보고 있고 뭐 소위 말해서 체격이 좋은데 힘으로 던지는 뭐 150을 최고 구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선수들이 실제 프로에서 잘 육성된 케이스는 생각하는 것보다 적잖아요. 또 시간도 많이 맞아요. 걸리고 실제 잘된 케이스는 좀 드물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뭐 최근 일본에서는 뭐 170대 키의 선발 투수들도 많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 선수들이 잘 자기 몸들을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강화하면서 몸을 만든다면 좀 올 시즌부터 좀 경향들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이거 제일 궁금합니다. 손용 형님의 올해 톱5 픽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많은 팬분들도 이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서 선수들의 기량을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이거 어려운 질문이죠? 지금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뭐 일단은 뭐 천안 북일고의 박준현 투수는 들어갈 거고 그리고 경기항공고 양우진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보여준 게 있고 좀 올 시즌 모습에서는 아쉽지만 장충고 문서준 선수도 재능이란 측면에서는 좀 이 선수를 다섯 손가락 안에서 거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주고 박지훈 선수도 좀 주목할 선수는 좋은 공을 던지거든요. 그쪽하고 이제 투수만 좀 하면 좀 싱겁잖아요. 그래서 톱5 안에 야수가 들어온다고요? 뭐 이제 뭐 실질적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을 확률이 좀 높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야수 쪽으로 한다면 저는 유신고 신재인 선수. 신재인 선수. 예. 그 정도로 꼽아주시군요. 그 톱5가 말고 또 올해 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선수 좀 있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순위와 관계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선수는 광남고 BC의 이제 투수 겸 외야수를 보는 장재울 선수와 그리고 황금사자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청룡기에 나오겠죠. 장충고 내야수 김명규 선수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남고 BC 장재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투수로 153을 던지는데 제구가 상당히 좀 안 좋아서 지금 현재는 외야수를 하는데 이 선수도 운동 능력이 좋아서 투수든 타자든 그쪽에서 좀 재밌는 선수가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장충고 김명규 선수도 상당히 이제 뭐 투수로도 재능은 있지만 이제 타자로도 신재인 선수의 버금가는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선수가 작년에 이제 무릎을 다치면서 작년하고 원래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100%가 된다면 정말 흥미로운 선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서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역시 형님 아마야구 지식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야구 최고수 손용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 형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머니볼은 아마야구까지 두루 살펴보는 채널입니다. 각종 이적 소식이 나왔을 때는 머니볼부터 찾아주십시오. 매주 3건 이상의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엔 제가 광주 출장을 갑니다. 광주 현장에서 퇴근길 야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